저희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데 좋아요 버튼 있어요.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버튼, 네.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저희 슈퍼챗도 받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유튜브 지금 몇 만인가요? 17만 6천 오. 갔는데 20만이 목표입니다. 20만 목표. 오마이TV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주불리 20만 김병주. 가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많습니다. 컨텐츠 지금까지 1,500개가 올라갔어요. 와. 그리고 이번에 그 고체상병 관련하는 것든 뭐 한미일 문제든 많은 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여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20만 네.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도 김병주 의원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댓글, 응원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김병주 의원 대통령감이다 이런 댓글도 최성태님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주불리 팬이다 이렇게 하시네요. 아이리스님도 구독 좋아요 할게요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특히 예. 여기서 한마디만 더. 네네네. 특히 제가 남양주 을 지금 도전하고 있으니까 네. 남양주 을에 계시는 진접 오남 별내 계시는 분은 꼭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구독 꼭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제가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네.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끝으로 좀 나눠볼 주제, 좀 무거운 주제인데 우리가 꼭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네. 그런 사안입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외압 의혹, 또 하나는 최상병 이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제대로 될 것이냐 네. 이런 걱정, 이게 두 가지인데 크게 사실 이번에 그저께 국방위가 열렸을 때 의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민주당에서 특히 강하게 얘기했던 게 어떻게 이게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이 다음 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이 국방위에서 질의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실 국방위가 오후에 열렸어요. 14시부터 열리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서는 반쪽밖에 안 된 국방위가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수사관들이 왔으면은 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수사단장이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밖에 안 열렸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해소된 것이 아니라 의혹이 훨씬 더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더 네. 굳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조사를 국방에서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장관과 차관 말이 다르고 또 집단항명 수괴죄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예. 너무나 황당하고 의의가 없어요. 어떤 근거를 댔나요? 그러니까 집단항명 수괴죄면 어마무시한 죄잖아요. 집단이 항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수괴가 박정훈 대령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근거로 음. 압수수색도 하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했느냐라고 네. 물었더니 너무나 황당했어요. 3명한테 전화를 해보니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그 밑에 광역수사대장 중령이 있고 네. 그것도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예. 수사관 3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집단항명 모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입건하고 또 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진술서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으로 바꾸고 네. 그 밑에 광역수사대장하고 수사관은 풀어줬다. 그러니까 아니 뭡니까? 전화 안 받았다고 집단항명 수괴죄가 됩니까? 야, 그러면 막 몇 명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은 예. 집단항명으로 다 걸어서 압수수색하고 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 너무나 그 말 자체가 예. 이
집단 항명 수괴죄로 걸른다든가 항명으로 그런 것이 네. 얼마나 무리한 수사고 음. 얼마나 이것이 엉터리 수사고 네. 입막음을 위한 이런 수사였는지가 입증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황당하네요. 그러한 단어 자체들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국방부가 음. 참 감출 게 많고 네. 입막음할 게 많은지가 입증된 것이고 또 국방부 장관 말에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예. 30일 날 수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사단장한테 결제 들어가서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 그 나왔습니다. 결제할 것도. 때 예. 이것도 자기도 신념 없이 결제했다. 이것이 꼭 뭐 맞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결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제는 왜 하나요? 그러니까 결제란이 왜 필요한가요? 군에서는 군령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예. 군령 결제하고 군령을 내리는 것은 태산같이 엄중히 해야 된다.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명령이 내려갔을 때 안 들으면은 집단 항명 이런 그렇죠. 걸로 예, 해서 명령 바로 전시면은 사형이에요. 네. 평시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이에요. 집단 항명 수괴죄는. 그래서 엄정하게 이렇게 군령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관의 결제 하나하나는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것이 맞다라는 거 뭐 신념 없이 그냥 했다. 신념이 별로 없이 의구심이 있었는데 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결제 안 했어야죠. 네, 결제하지 말았어야죠. 네. 당연히. 예. 네, 그럴 때는 저도 군에 있을 때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체크만 이런 식으로 해줘요. 체크하고 이거 다시 언제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제를 그렇게 확신이 있을 장관이 때 되는데. 네, 예,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문제였던 것 같고. 네, 이해가 안 그리고 된다. 장관과 차관의 말이 또 서로 다른 거예요. 차관이 좀 거짓말을 많이 장관 말이 맞다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집단 항명죄로 걸고 그다음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 예. 그것도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 누구 짓이냐 이걸 그때 따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국방차관하고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예. 할 때 따졌어요. 그때 해외 출장을 장관이 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첩 자료를 갖고 오게 한 짓이 누가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장관이 한 것 같다 하면서 제가 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경찰에 이첩이 됐을 때 차관은 장관한테 보고했느냐니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관이 아마 군 검찰단장한테 직접 전화한 것 같다 하고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관한테 그건 이상하잖아요. 장관이 가면 대리자가 차관인데 그렇죠. 근데 장관은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엄정 예를 들어 인사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인사 조치라고 하면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킨다든가 항명죄 이런 걸로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차관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관은 안 했다고 또 발뺌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군을 신뢰하게 못 만드는 요인들인 것이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제 국방위에서 이정수 장관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뭐 설명도 했는데, 그럼 이 이른바 이제 외압 의혹, 윗선 개입 의혹, 이건 다 클리어하게 된 거, 다 사라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의혹만 더 키운 것 같아요. 장관은 물론 결재를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보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장관이 결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고 또 전방위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을 압박하잖아요. 해병대를 차관도 한 3-4번 전화하고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박정훈 단장한테 한 5번 가까이 통화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국방부가. 그래서 조직 그런 자체가. 그런 의혹을 많이 키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25일 날 금요일 날 그런 것들을 더 따져 물으려고 하고 국방위가 있어요. 다시 또 예, 열리니까요. 예, 거기서.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대장들 특히 뭐 포병 7 네, 대대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보고했고 오히려 이게 위험하니까 이 위험한 상황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기고 했다. 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이 넘긴 그러니까 과실치사 뭐 혐의 등으로 해서 넘긴 8명 중에 하급 2명은 빠지고 국방부 네, 재조사 결과 그다음에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적시돼서 이첩이 되는 것이고 임성근 사단장, 여단장 뭐 등등해서 4명은 지금 사실관계만 조사 내용만 적시했고 그 넘기는 것이고 혐의를 다 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빠져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 네, 조사 결과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군사 경찰 조직이고 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사 경찰 수사 음, 조직이 조사본부예요.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네. 현재는 단장이 그 공석이라서 대령이 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네. 한 1시간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이첩이 된 걸 다시 해소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입건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장관이 조사본부장을 불러서 그걸 재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재검토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본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해병대에서 수사단에서 수사한 수사 기록이 980쪽이란 거예요. 방대한 자료죠. 방대하네요. 예, 그걸 가져다가 네. 한 10명의 수사관이 자료 검토를 했다고 해요. 10명 정도 모여서 따로 뭐 자료 조사를 조사를 한 직접 건 아니고 하거나 이런 게 그 아니고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해봤을 예. 때 하급 2명은 제외했다. 음, 중사 1명하고 중위 1명인 것 같은데 네. 그 부사관 부사관. 1명, 장교 1명 음. 정도는 지휘 개선에는 있지 않더라고요. 지휘 개선이라 하면은 최상병 위에 소대장 내지는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지휘 개선 있지 않고 또 그날 조편성을 했더라고요. 본부 중 포대인데 네. 여러 개 조편성을 하는데 그 조장이 말고 2명은 조편성이 안 돼 있다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합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명은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혐의 사실을 사단장하고 여단장은 빼고 그냥 넘겼잖아요. 네. 혐의만 있는 걸로 해서 조사 내용만 조사 내용만 넘긴 거 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장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상세히 하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사단장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이 했는데 조사본부에서도 사단장 봐주기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네. 그냥 혐의 있는 걸로만 해서 넘겼으니까 하는데 저는 뭐 경찰이 잘 판단을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물어봤죠.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만든 네. 의견서가 한 150쪽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의견서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예. 그것만 가느냐 했더니 그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해병대에서 만든 수사했던 980쪽에다가 본인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찰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만든 980쪽도 들여다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경찰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네.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은 이제 빼는 걸로 경찰 수사도 마무리가 되고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윗선은 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 지금 네.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군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국방위에서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 말은 자기는 믿고 네.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짓말이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아하. 내일 모레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예.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사 과정, 이 조사 과정에서 이 결재 이후에 번복이 된 부분, 네. 외압 의혹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네. 왜 그런지 그거는 계속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 특검이 필요하다. 최상병에 관계된 것은 경찰이 네. 자세히 들여다보고 할 거라고 저는 우선은 믿어요. 경찰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네. 최상병 사건에 대한 그것보다도 이것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실 네. 또는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이 직권 남용이나 외압을 해서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은 특검에서 봐야 되고, 네. 그다음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불법적으로 갖고 온 소지가 있잖아요. 경찰은 본인들이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첩 안 한 걸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경찰도 들여다보고 국방부 안보실부터 해서 국방부 장관, 네. 해병대 사령관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 꼭 도입을 해서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알겠습니다. 금요일이 네. 제가 봤을 때 국방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래서 금요일 날 국방위에서는 제가 야당에서는 많은 인원을 출석을 요구했어요. 네. 여기에 필요한 거는 국방부의 조사본부장 이번에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단장, 그다음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 전수사단장이죠. 네. 그리고 광역수사대장, 수사관을 당사자들. 요구를 했는데 네. 아침에 제가 그 여당으로부터 요구 그 답을 받은 것은 네. 해병대 사령관을 출석시키겠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수사단장 박종훈 대령과 강력수사대장 수사관은 하기 어렵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아서 다시 아니다. 그것은 만약에 수사단장, 전수사단장이나 광역수사대장이 안 오면은 또 반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지금 한 상태 하고 온 상태입니다. 금요일 네. 누가 출석하는지 중요해 보이고, 아니 지금 항명 혐의로 네. 박정훈 전 단장은 뭐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군검찰 수사 심의도 열린다고 하는데 네. 그 밑에 있는 광역수사대장이나 아니면 수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혐의에서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빠져 있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그럼 당신들 말대로 얘기하면 수사단장은 수사선상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요. 2명은 수사 받고 있는 대상도 아니고 수사를 받던 인원도 네. 국방에 출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전에 기무사 사건 났을 때 네.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그때 대령도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나왔다는 거가 있어서 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여당에 강하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국방위 저희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고요.